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외입니다. 오늘은 30번 문제, 문맥상 낱말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3점짜리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에 들어가 있는 단어와 반대되는 뜻의 단어가 들어갔을 때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우면 그걸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3점짜리 문제지만 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어랑 문법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구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economic systems,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 has impacts on another. 경제 체제에서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take place 하면 일어나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happen, 그거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what은 무엇, 이런 의문사로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the thing that 이렇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합쳐진 형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편하신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무언가는 다른 분야, 이 another은 another sector 였는데 그냥 짧게 another만 써준 거겠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세미콜론은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저희가 문장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 뒤에는 접속사 대신으로 얘가 쓰였으니까 문장이 나오는구나 그 형태의 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Demand for a good or service in one sector is derived from another. 한 분야의 good 하면은 여기서는 상품, 물품 이런 뜻이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요. 다른 곳에서부터 유래된다고 합니다. 자, derive 뭐 from 뭐 하면은 뭐에서 무엇을 얻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여서 어디로부터 유래되다, 파생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수요가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건데 자,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죠. For instance, a consumer buying a good in a store will likely trigger the replacement of this product, which will generate demands for activities such as manufacturing, resource extraction, and of course transport. 자, 소비자. 근데 어떤 소비자냐면은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그 제품의 대체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체를 촉발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행동에 대한 수요를 생성, 그리고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활동이냐면요. manufacturing, 제조, resource extraction, 자원을 추출하는 거, 그리고 물론 교통, 이러한 형태의 활동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문법 먼저 보시면 이렇게 우선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고 trigger 하면은 저희가 그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거를 trigger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아쇠를 탕 당기면 총이 탕 발사되죠. 그래서 뭔가를 촉발시키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현재 분사가 이 앞에 consumer를 수식을 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쉼표 다음에 which가 나오면 이 which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여기서는 쓰였는데 이 관계 대명사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빼서 다른 문법적인 용어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외우면 더 그냥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계대명사의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앞에 쉼표가 나오면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아마도 선행사로서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자, 아무튼 물건을 하나 사면은요. 이제 그 가게에서 그 물건이 사라지면 거기를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매한 물건에 대한 대신으로서 또 이제 또 그 물건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자원도 이렇게 막 가져오고 그리고 그걸 운반을 해서 다시 그 가게에 그 제품을 채워 넣어야겠죠. 이러한 수요를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 행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거는 어색함이 없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00% 확신이 안 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대의 단어를 넣어야지만 문장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답이기 때문에 애매하면 우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is that it cannot exist alone and a movement cannot be stored. 자, 근데요, 이런 제조나 뭐 자원을 추출하는 거나 그리고 운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transport, 운송, 교통에 대해서 다른 것은요, 무엇이냐면 that 이하인데 it, 즉 운반하는 거는 그거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움직임은요,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여기서의 what의 쓰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that은 that 이하의 문장이 쭉 나와서 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이 that절 안에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운송이나 운반이라는 건 뭔가 나를 만한 물건이 없는데 걔 혼자 막 운반하지는 않죠. 그러한 의미에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VI는 이제 자동사를 저는 VI로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이 exist는 대표적인 자동사라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라는 건 저희가 저장될 수가 없죠. 상품이나 물품은 저희가 저장 창고에 막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장될 수가 없어요. 움직임이라는 건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문맥상 낱말이 적절하구나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수동태로 쓰였고 store 하면은 저장하다, 저장시키다 라는 동사의 뜻이 있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an unsold product can remain on the shelf of a store until bought, often with discount incentives, but an unsold seat on a flight or unused cargo capacity in the same flight remains unsold and cannot be brought back as additional capacity later. 자, 좀 길지만 우선 벗에서 잘라볼게요. 이제 이 앞에 나온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 건데 팔리지 않은 제품은요, 남아있을 수 있대요. 어디예요? On the shelf of a store, 가게의 선반에요. 언제까지요? 판매가 될 때까지요. 근데 종종 이제 디스카운트 하면 할인이죠. 할인 인센티브와 함께 이제 팔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오래된 제품 저희가 이제 할인 세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고 여기서의 bought은 pp죠. pp는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좀 앞에 주어나 비동사 같은 거 생략을 하고 마치 분사 구문처럼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냥 팔리지 않은 제품이 팔릴 때까지 가게의 선반에 남아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remain도 대표적인 자동사라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자, 근데 제품과 다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5어로 두 개의 명사가 나란히 나오고 있죠. flight 하면 비행기죠. 비행기에 판매되지 않은 좌석이나 혹은요. 똑같은 그러한 비행기에 사용되지 않은 화물의 용량은요.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추가적인 용량으로서 가져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에 비행기가 50%만 차서 멀리 떠났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그러면 그 50% 잔여석을 다음 비행기에 덧붙여가지고 더 사람들 많이 태워서 갈 수 없죠. 비행기에 한번 그 운반할 때의 용량은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관이 될 수 없고 그때그때 소진이 되어야 하는 좌석 혹은 화물의 용량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주어에 동사가 remain and cannot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쓰인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용량으로 나중에 다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적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later도 여기서 의미상 맞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요. An opportunity has been seized since the amount of transport being offered has exceeded the demand for it.
자, 이러한 경우에 기회는요, seize 하면은 잡는 거예요. 꽉 움켜쥐는 거 이런 걸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기회는 잡아졌대요. 기회가 확보가 됐대요. since 하면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공된 그 운반, 교통의 양이요. 그것의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자, 운반을 할 때는 사용되지 않은 그런 좌석이나 화물의 용량 이런 거 나중에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기회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seize 같은 잡다 이런 게 아니라 뭐 missed, lost, 뭐 잃어버린 거 이런 정반대의 단어가 들어가야 여기서는 문맥상 훨씬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체크를 해주시고 뒤에 내용을 보면 자, 왜냐하면 제공된 그 교통의 양은요. 그러니까 잔여 좌석이나 화물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앞에 예시에서는. 자, 어쨌든 그렇게 공급하는 양이 지금 수요를 초과를 한 거죠. 그래서 좌석을 꽉 못 채웠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저희가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앞에 the amount of transport를 수식하는 부분이고 의미상은 수동태 인데 지금 being이라는 현재 분사 형태가 사용이 됐다는 점, 이 부분이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앞에를 수식해 준다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The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is often very difficult to reconcile with an equivalent supply, and actually transport companies would prefer to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 to accommodate unforeseen demand, often at much higher prices. 자,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 끊어볼게요. 문장 두 개가 나와서. 주어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파생된 교통 수요는요. 종종 매우 어렵대요. 뭐 하기가 어렵대요? To reconcile with an equivalent supply. 동등한 공급과 조화시키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딱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제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reconcile, 조화시키다. 여기는 이렇게 별표로 따로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quivalent 하면 동등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요. 교통 운반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회사나 뭐 트럭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회사들은요. 뭐 하는 걸 더 선호한대요? 몇몇 추가적인 용량을 확보하는 걸 선호한대요. 근데 그 용량은 뭐 할 용량이냐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예측하지 못한 수요는 종종 더 높은 가격에 이렇게 제공이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상상을 해보면 비행기 같은 것도 막 엄청 딱땅해서 사면은 비행기 값이 그 좌석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미리미리 얼리버드로 구매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잔여석을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더 이득일 수가 있잖아요. 싼 가격에 미리 좌석을 꽉 채우는 것보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수요까지 수용하려고 추가적인 잔여 좌석 같은 거, 잔여 용량, 공간 같은 거를 확보하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capacity 수식해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accommodate 하면은 저희가 accommodation 해서 숙박업소, 뭐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유래되는, 그러니까 유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랑 연관이 있는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enforce는 for는 이제 앞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see는 보여진 거죠. 근데 on이니까 안 보여진 거예요. 미래를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졌어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맥상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정확히 찾았던 정반대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4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